네, 안녕하세요. 인천대학교 동북아 물류대학원의 송상하 교수입니다. 오늘은 삼성 SDS 첼로 컨퍼런스에서 인터내셔널 트레이드에 있어서 디지털 전환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핵심 경쟁력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무역의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시죠.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가 최근에 했던 연구 과제 그리고 논문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련한 내용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 위기라는 것이 최근에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 위기의 회복은 본질적으로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것, 결국 온라인 이커머스라든지 또는 국제무역 플랫폼 이런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빠르게 전환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경제 위기가 길어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는 빠르게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디지털 트레이드라는 얘기를 할 때 어떻게 보면 국제 무역이라는 것이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A에서 B라는 곳으로 상품을 수출한다라는 개념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1990년대 이후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것, 물류와 서플라이 체인이 만나면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하나의 시스템이 되어서 밸류 체인을 만들고 그 밸류 체인 속에서 각자의 역할 그리고 분업을 통해서 자기가 잘하는 것들을 가지고 수출하는 그런 세상이 열렸죠. 하지만 이런 세상에서도 어려웠던 부분은 뭐냐 하면 작은 상품, 소규모 상품, 또 거리가 멀린 상품들을 수출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중심의 글로벌 밸류 체인이 만들어지고 브랜드 상품들이 글로벌로 수출이 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면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회사의 규모 또는 위치 상관이 없죠. 인터넷이라고 하는 디지털 세상에서 서로 연결이 돼서 물건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체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 얘기 드리려고 하는 디지털 트레이드라고 하는 내용이죠. 디지털 트레이드라고 하면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또 다른 용어 하나는 크로스 보더 이커머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가 간 전자상거래인데요. 이것이 최근에 디지털 전환과 맞물리면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럽이라든지 중국,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국가의 개념이 별로 없이 전 세계의 상품들을 아주 물 흐르듯이 빠르게 소비자한테 공급하는 체계가 만들어지고 있죠. 국내의 경우에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호미라는 것이 있는데요. 호미를 아마존닷컴에서 판매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호미라고 하는 것이 아주 별다른 것도 아니고요. 동네 철물점에도 다 존재하지만 예를 들어 미국에는 굉장히 혁신적인 도구라고 합니다. 가정에서 가드닝을 할 때, 정원을 꾸밀 때 아주 효율적인 도구이죠. 근데 이런 정보를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알고 시키겠습니까? 결국은 아마존닷컴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고객들이 상품을 주문을 하고 버튼을 누르고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세상이 열리면서 한국에 있는 영주에 있는 대장간에서 상품을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 디지털 전환이 더 가속화가 되면서 알리바바닷컴 같은 경우에는 B2C뿐만 아니라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 도매 거래에서도 이 플랫폼을 활성화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트레이드 쇼라는 것들도 있어요. 결국 사람들이 만날 수 없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상품들을 전 세계 사람들한테 보여줄까 해서 나온 것이 이렇게 버추얼 리얼리티, VR, AR, 3D 이런 걸 써서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상품을 검색해 쓸 수 있고요. 또 국내 같은 경우에는 코트라에서 비대면 온라인 수출 지원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전체적인 설계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국내에 있는 기업들을 해외에 어떻게 연결하지? 그게 단순히 알리바바닷컴이 아니라 그 기업의 소개에서부터 시작해서 수출 상담까지 또 물류, 결제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지금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프론트엔드라고 불리는 이커머스 플랫폼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크게 문제가 없이 잘 처리가 되는데요. 이것을 실제로 상품을 결제하고 최종적으로 받는 단계에서는 각 단계마다 굉장히 괴로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제 물류라고 하는 것은 다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수많은 작은 기업부터 큰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또 과거에는 컨테이너 하나를 수출을 하게 되면 컨테이너 단위로 움직였지만 크로스보더 이커머스로 대표되는 디지털 트레이드에서는 하나의 컨테이너에 여러 고객들이 들어있고 소규모 화물들이 그야말로 전 세계 각지로 퍼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복잡하고 규모는 작고 빈도는 늘어나고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디지털 트레이드의 핵심 화두가 되고 있고요. 이것을 해결하는 방안은 결국 플랫폼, 디지털 플랫폼과 에코시스템이라고 보는 겁니다. 각 파트마다 결제, 물류, 통관, 내륙 운송, 국제 운송 이 분야마다 디지털 플랫폼들이 나와서 이 수많은 기업들의 복잡한 프로세스를 연결해 줌으로써 하나의 새로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실제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 미국 사례인데요. 미국의 디지털 프레이트 매칭 플랫폼이라는 건데요. 이것은 트럭 운송을 중개해주는 서비스들인데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해서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그 성장 속도가 굉장히 가팔랐고요. 코로나 이후에는 더 가팔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디지털 플랫폼을 하고 싶어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저희 연구 논문에 나왔던 걸 보여드리는 건데요. 일반적인 알리바바닷컴이나 아마존 또는 한국으로 따지면은 오픈마켓들 이런 경우에 B2C 서비스인데요. B2C 서비스와 달리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 거의 대부분의 물류, 결제, 무역은 B2B 거래겠죠. 이런 B2B 거래에서는 그 플랫폼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는 이렇게 주저하는 면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서비스가 의미가 있다고 쓰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복잡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서비스에 참여하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그 전파 속도가 과거의 인터넷이나 B2C 서비스보다는 좀 느리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집중을 해서 이 서비스를 혁신할 것인가 이것을 반드시 이해하고 그 경쟁력의 핵심 요소를 바탕으로 플랫폼과 그 플랫폼에 참여하는 에코시스템,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발표에서는 한 4가지 정도의 디지털 플랫폼과 디지털 전환 솔루션들이 가져야 되는 서비스의 경쟁력,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선택한 첫 번째 경쟁력은 아날로그 서비스와는 다른 디지털에 특화된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선택한 사례는 컨보이의 화물 운송 중개 플랫폼인데요. 어떻게 보면 기존에도 화물 운송을 중개해주는 서비스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선업이라고 부르죠. 화물 운송을 또는 물류를 대행해주고 연결해주는 오프라인 비즈니스가 많이 있었죠. 마치 오프라인에 대리운전 중개해줬던 그 많은 콜택시, 콜대리 이런 것도 있었죠. 그런데 이것을 B2B로 가져왔더니 화물 운송 플랫폼이 되고 국제물류 플랫폼이 되는데 성공적인 기업들은 다른 기업과 다른 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기존에 있던 프로세스를 똑같이 디지털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이기 때문에 가능한 방식으로 그것을 변형을 했다는 거죠. 컨보이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을 일단 기업들을 모은 다음에 복합 서비스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단순히 중개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가격을 조정해 준다든지 또는 장기 계약을 해결해 준다든지 다음에 나와 있는 화면은 화물 운송 중개 서비스에서 Dedicated Freight Service 그래서 장기 계약을 맺는 서비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장기 계약은요. 비딩 프로세스라고 해서 아주 복잡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한 달, 2달 동안 진행되는 그런 프로세스를 디지털의 사람들을 모은 다음에 손가락 하나로 딱 누르면 바로 비딩에 참여를 하고 짧은 시기에 선택을 하고 서로 계약을 맺는 이런 서비스가 가능해졌습니다. 결국 이것은 디지털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따라서 첫 번째 경쟁력, 디지털이기 때문에 가능한 서비스를 만들어야지 아날로그를 그대로 옮긴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비즈니스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본질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은 오프라인과 달리 데이터가 모이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데이터를 공유를 하고 또 단계가 줄어들다 보니까 한 곳에 데이터가 많이 모인다는 장점이 있죠. 따라서 우리가 그동안 국제 물류, 국제 무역을 하면서 겪었던 괴로움, 가장 큰 괴로움은
불확실성입니다. 이런 불확실성을 디지털 솔루션들이 해결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단적인 예는 최근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인데요. 해상 운송 운임이 코로나 이후에 급격히 하락을 했다가 반등을 해서 몇 배씩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화주와 선사의 상생물류, 수출입 물류 상생협의체 이런 것들을 발족을 해서 만들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화주들에게 어떻게 보면 뭐 선사하고 어떻게 같이 할 거냐 이런 협의체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수출 기업들이 수출하고 싶어도 배가 없습니다. 가격이 굉장히 비싸죠. 근데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이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미리 장기 계약을 맺어놨으면 이러한 가격의 변동에서 우리가 자유롭지 않느냐. 즉 2년 계약을 맺었는데 중간에 코로나 터져도 우리는 이미 장기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그 프라이스 언서튼티로부터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장기 계약을 맺었더니 갑자기 운임이 폭락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또 무슨 얘기를 할까요? 그 장기 계약 괜히 맺었네라는 얘기를 하겠죠. 따라서 단기 계약과 장기 계약 그리고 불확실성을 어떻게 잘 조합을 해서 가격 요구를 만들어내고 복합적인 계약을 만들어내고 이걸 통해서 화주와 선사 또 물류 기업들이 서로 리스크를 쉐어링하면서 불확실성을 같이 공유를 하면서 안정적인 서플라이 체인을 운영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의 문제들은 해결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디지털 플랫폼은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경쟁력은 불확실성으로부터 서플라이 체인 참여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새로운 메커니즘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것은 기존에 있던 파편화되어 있고 분산화되어 있던 오프라인에서는 할 수가 없던 일이죠. 이걸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디지털에 데이터가 모이고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플랫폼들은 이렇게 전통적인 비즈니스에서는 해결을 하지 못하던 불확실성들을 해결을 해줄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은 복잡하고 수많은 기업들이 연결되어 있는 이 서플라이 체인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업들을 서로 연결해 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특정한 하나의 플랫폼이 폐쇄형으로 내가 플랫폼 운영할 테니 당신들은 참여하시오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B2B 서비스를 받아들이지 않겠죠. 중요한 것은 바로 개방형 플랫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즉 제가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고 생태계를 구축한다고 하더라도 그 과실을 내가 다 차지하겠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되고요. 표준화된 서비스 그리고 언제든지 서비스를 다른 서비스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개방형 플랫폼으로 나간다 그러면 결국 그것은 의미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의 우리 기업들은 오프라인 비즈니스에서는 거래 비용이 높기 때문에 한번 거래를 했을 때 큰 기업들과 거래하고 볼륨 많은 대규모 계약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솔루션들이, 디지털 플랫폼들이 생태계가 만들어지면 이런 작은 기업들도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세상이 열릴 수가 있죠. 따라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중소기업들, 소규모 상공인들을 위해서는 결국 디지털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그 안에서 대형 고객과 중소규모 고객들이 서로 이익을 보면서 협력할 수 있는,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열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는 결국은 생태계가 만들어지면 결국 트랜잭션 코스트를 줄여서 성공할 수 있으니 우리의 관심은 네 번째, 결국 거래 비용을 낮추는 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입니다. 오늘 아마도 전체적인 솔루션들이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서 각 기능별 소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뭐 코트라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솔루션들이 소개가 될 텐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네 가지 경쟁력, 이 경쟁력들을 바탕으로 해서 각각의 기능과 솔루션들을 살펴보신다 그러면 꽤 재미있는 그런 세미나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서 중요한 포인트들 한번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